2023-2024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은 리버풀이었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 대 첼시와의 결승전은 연장전에서 반다이크가 극적 헤딩골을 넣었고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선수들은 감격스러워하며 기뻐하고 선수들과 부둥켜 안고 행복해했고, 클롭 감독이 리버풀에서 마지막 시즌이었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카라바오컵의 가치가 더해졌습니다. 팬들도 정말 행복해하더라고요. 잉글랜드 축구에서 가장 가치가 적다고 느끼는 카라바오컵, 우승 상금도 20억이 채 되지 않은 한 구단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도 이 대회에 우승하고 이렇게까지 난리가 납니다. 진짜 이 대회가 별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라면 왜 빅클럽들은 우승 후에 이렇게까지 기뻐한단 말입니까? 자, 언제 느껴보신 적은 있으시고요? 저는 손흥민을 응원하고 난 후에 극적인 경기에 대한 승리와 득점왕을 이뤘을 때 기쁨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엔 좌절만 경험했고 고개 숙이고 허탈해하는 모습들만 봤습니다. 손흥민의 축구 인생이 이런 상황입니다. 카라바오컵은 잉글랜드 축구팀들에게 동등하게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약한 팀, 재정적 규모가 넉넉지 않은 구단들에겐 이 정도 상금이면 매우 큽니다. K리그에 속한 팀 중에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출전했다고 해도 사활을 걸고 우승하려고 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11년 동안 우승은 빅클럽들의 몫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스쿼드도 짱짱하고 주중에 경기가 열릴지라도 선수 로테이션이 어렵지 않은 팀들의 목. 왜 큰 대회가 아니라고 하는 이 대회에 토트넘에겐 문턱이 왜 그렇게 높단 말입니까?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20-2021 시즌 맨체스터 시티와의 결승전. 하필 토트넘은 두 가지의 아쉬움이 있던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결승전을 앞두고 감독을 경질시켜버리는 또라이 레비 때문에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았고,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관중을 대폭 줄여서 이전의 카라바오컵 대회만큼의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10만 명이 들어차야 할 구장이 8,000명을 수용할 뿐이었습니다. 맨시티는 이미 카라바오컵 3연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관중도 없잖아요. 그런데 80여 분의 헤딩으로 맨시티가 승리가 확정되자 선수들 정말 기뻐하던데요? 카라바오컵 진짜 별거 아닌 거 맞아요? 아니, 겪어봤냐고요. 이렇게 중요한 대회에 토트넘이 지금 8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필 이번에 8강에 오른 팀은 전부 1부 리그 팀인데다가 3팀 외에는 B클럽입니다. 네. 리버풀, 아스날, 맨유, 뉴캐슬. 네. 거기다 상대적 약팀이라고 여길 수 있는 팀들이 B클럽들을 만나면서 4강에서는 B클럽들만 남을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상금 규모만 빼고 챔피언스리그 우승급 매치들입니다. 여기에 손흥민이 8강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8강에서 승리하고 올라가도 첩첩산중이에요. 토트넘이 상대하게 될 팀은 바로 맨유입니다. 리그 13위 팀이고 토트넘이 리그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했던 팀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설마 아마 없겠죠. 네. 맨유는 최근 맨시티 원정에서도 2대 1 역전승을 거둬버렸습니다. 맨시티에게 치명적인 실수 2번 때문에 맨유가 기적적으로 이긴 건 맞지만 현대축구는 선수들의 레벨이 비슷비슷해서 마치 운의 영역에서 판가름이 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모림으로 바뀐 체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팀이 강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10명의 부상자 명단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맨유를 상대하게 됩니다. 행운은 2번이 필요합니다. 토트넘이 맨유를 이기고 다른 경기에서 약팀이 강팀을 이겨버리면서 그 약팀과 토트넘 대진이 성사되는 거죠. 네. 진짜 참 비굴해 진짜. 자, 우선 4강은 생각하지도 말고 이 중요한 8강전을 이겨야 합니다. 이미 B클럽들은 카라바오컵을 우승하면 다음 더 강해지는 팀이 되었습니다. 맨시티도 과르돌라 감독이 맡은 후에 첫 우승은 카라바오컵부터 시작이었고 승승장구였죠. 그리고 리버풀도 카라바오컵을 3년 동안 2번을 우승했고, 맨유는 카라바오컵을 우승하더니 그 다음에는 FA컵을 우승을 했습니다. 첼시는 2014-2015 시즌에 토트넘을 상대로 우승한 이후에 2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해버렸죠. 토트넘이 빅클럽들만큼 투자를 안 하는 구단인 거 뭐 감독까지도 인정한 만큼 분명 체급이 다르고 빅클럽 흉내를 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는 상황에서 케인이 있어도 안 됐던 걸 손흥민이 캡틴으로 있을 때 역사를 써버린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B클럽들만이 우승했던 대회에서 B클럽이 아닌 팀이 우승을 한다? 네, 대격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뭐 알고 있습니다. 카라바오컵을 가볍게 보는 건 둘째치고 토트넘이 우승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는 거. 토트넘이 지금 상황에서 아스날, 리버풀과 붙으면 승리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카라바오컵 4강은요 2월에 치러집니다. 2월이면요 토트넘은 어느 정도 스쿼드가 다시 갖춰지는 상황이 됩니다. 로테이션도 돌아가고요. 토트넘은 현재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과 붙었을 때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첼시에게 2골 놓고 패배했을 때는 이미 토트넘의 에너지가 너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베스트 11으로 다른 팀들과 붙게 되면 토트넘이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현재 12팀인데 놀라운 기록이 리그 득점 순위 1위와 한 골 차이인 2위고요. 최소 실점은 3위입니다. 골 득실은 리버풀, 첼시 다음으로 3위입니다. 패배를 할 때는 한 골 차이로만 패배하고 승리할 때는 대승. 네. 모두 다 아슬아슬했다는 뜻이죠. 토트넘을 얕볼 팀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번 사우스햄튼전을 보면 너무 무모할 정도로 사우스햄튼이 라인을 올리면서 대패를 당했는데 분명 실점 위기도 많았는데 그래도 센터백들도 잘 버티면서 아츠그레이는 생애 처음으로 베스트 11에 뽑히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본래 센터백도 아니에요. 본래는 미드필더인데 이번 시즌 포로의 백업으로 투입이었고 센터백 주전급 3명이 모두 이탈해서 채울 선수가 없어서 18살 선수를 이 중요한 경기들에서 센터백으로 기용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잘 소화했죠. 그레이는 레인저스전에서 패스 강도에 애를 먹으면서 실수들이 많았는데 센터백으로서의 지능적인 수비는 그래도 합격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레이는 토트넘 홈에서는 또 패스도 매우 잘 됩니다. 빌드업도 가능할 수 있는 자원인 거죠. 그래도 맨유전에서 센터백들이 안정감이 있다는 전제라면 맨유전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경기도 금요일 새벽 경기라서 선수들 컨디션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사우스햄튼전을 보니까 이틀 쉬고 경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의심될 정도로 너무 잘해줬습니다. 실제로 의심이 될 땐 검사를 해야죠. 이번에 첼시에서 무드릭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도핑 의혹에 쌓였는데 첼시 1,500억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토트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토트넘은 이틀 쉬고도 매우 잘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우스햄튼전에서 메디슨이 진짜 맛을 확실히 봤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메디슨이 손흥민만 바라본 순간 토트넘은 엄청 강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디슨도 멀티골을 넣고 손흥민도 한 골 3도움격인 2도움을 올리기도 했죠. 토트넘의 골이 쉽게 나오니까 어린 선수들은 덩달아 자신감 폭발하고 캡틴이 텐션 업되는 걸 막아주면서 균형감까지 잡혔던 토트넘이었습니다. 우선 맨유와 승부 차이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연장전까지 있거든요. 그냥 주말 리버풀 경기는 포기한다는 마음으로 맨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아니면 토트넘이 승리하고 리버풀이 연장 가버리면 더 좋고요. 네. 자, 여러분 카라바오컵 8강 기대하고 계시죠? 네. 힘을 모아서 소니를 응원해봅시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